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중증의 주요 우울장애 병력자가 모텔에서 소주 2병 음주 후 약물 과량 복용 뒤 목을 메어 사망한 경우 자살함 시 문자를 발송하였더라도 입원을 권고받았다면 자살사망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9 가합 527-8195호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사실, 망인은 2016년 8월 20일 6시경 대전 중구 모텔에서 천정에 등산용 밧줄로 스스로 목을 메어 사망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인정사실, 망인은 2015년 1월경 망인이 운영하던 주점에서 손님에게 칼에 찔린 사고를 당한 후 2015년 1월 27일경 일주일 전 칼에 찔린 이유로 놀라서 잠에 깨고 잠을 잘 자지 못한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하여 비기질적 불면증, 공황장애, 우발적 발작성 불안에 대한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망인은 2015년 9월 16일 원고의 어머니 C와 협의 이혼 신고를 하였습니다. 망인은 2016년 4월 8일부터 이 사건 사고 사흘 전인 2016년 8월 17일까지 매주 혹은 격주에 한 번 정도 병원에서 불면증과 우울증을 이유로 약물 치료 및 정신적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악화되어 2016년 8월 17일에는 항우울제 등의 증량에도 불구하고 우울 상태의 호전이 없고 자살 가능성을 보이는 행동을 하고 식사 상태도 좋지 못하고 불안 상태를 보여 정신과 의사로부터 입원을 권고받은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입원 권고를 받은 직후인 2016년 8월 20일 6시경 발생하였습니다. 관련 사건에서 진료기록 감정을 촉탁받은 Q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R은 망인이 불안, 긴장성 두통, 불면, 분노 조절의 어려움, 우울 등의 증상을 완화 혹은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항우울제, 항불안제, 수면제를 복용하였고 치료에 열심히 순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울장애가 더욱 악화되어 이 사건 사고 무렵에는 심각하고 위급한 상태의 중증 주요 우울장애로 인해 삶을 포기하고자 하는 강렬한 충동, 한없이 계속될 것 같은 극심하게 고통스러운 기분 상태를 끝내고 싶다는 강렬한 소망에 사실상 저항할 수 없는 심신미약 혹은 심신상실의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또한 위 감정인은 관련 사건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망인의 정신과적 증상은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 에피소드에 부합한다.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리 변식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지적 장애가 초래된 경우, 즉 심한 정신지체나 뇌손상 혹은 조현병과 같은 질병으로 인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판단 기능에 장애가 생긴 경우이고, 두 번째는 정동의 장애, 즉 기분의 장애로 인해 사리 변식이나 의사결정이 안 되는 경우이다. 심한 우울증의 경우에는 강렬한 감정 혹은 충동에 휩싸이고 그것에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사리 변식이나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망인의 경우 자살 당시 심한 우울 상태에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고통스러운 삶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 외에는 없다는 강렬한 충동에 대하여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고 회신하였습니다. 이 법원의 위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하여 감정인은 망인은 조현병이나 약물 중독 상태 또는 치매나 정신지체의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스스로 생명을 끊는다는 인식이나 의도는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중등도 이상의 우울증으로 인하여 심리적 고통을 느끼고 있었을 것이고 자살로서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충동이 강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인지적 요소보다는 의지적 요소에 의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요 우울증의 특징적 증상 중에는 무만감, 무력감이 있고 대부분의 환자가 이와 같은 무만감, 무력감에 휩싸여 자살을 선택합니다. 우울증에 의한 자살은 감정의
장애가 사고의 장애에 선행합니다 라고 회신하였습니다. 쟁점: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불리한 사실 등. 망인이 2014년 5월경부터 2014년 12월경까지 약 6개월 기간 동안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4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각 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 합계액이 10억 원인 사실. 망인이 2016년 8월경 위 각 보험계약의 설계사인 S에게 자살할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는지 여부 및 심신상실, 유서가 있어야 지급되는지 여부를 문의하여 S가 약관상 자살의 경우 보험금 지급이 안된다고 설명한 사실. 망인은 2016년 8월 15일경 가족들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 가족들이 112에 신고한 사실. 망인이 2016년 8월 20일 5시 46분경 남동생에게 형 갈게 4천만원 지분이 있어 KD랑 정리하고 엄마하고 장사해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각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망인은 상당한 기간 이혼, 주변인의 자살 등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주요 우울 장애 등의 정신질환에 시달려왔고, 적극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악화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한 고통을 받던 중 심각한 상태의 중증 주요 우울 장애로 인한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살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쳐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리한 사실 등. 망인은 자살 당시 만 36세로 주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배우자와 이혼한 후에는 부모님, 남동생과 함께 살았습니다. 망인은 2015년 9월 16일 배우자와 이혼한 후 배우자의 재혼 소식을 듣거나 딸인 원고와의 면접 교섭이 어려워지는 일, 2016년 6월경 동료 누나의 자살 등의 일을 겪으면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울적한 기분을 느끼고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등 힘들어 하였습니다. 망인은 2015년 1월경 망인이 운영하던 주점에서 손님에게 칼을 찔리는 사고를 당한 후 2015년 1월 27일 위 사고로 인한 비기질성 불면증, 공황장애에 대한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망인은 2016년 4월 8일경부터 다시 위 사고로 인한 비기질성 불면증, 공황장애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 2016년 5월 10일경부터는 위 질환 및 우발적 긴장 두통, 경도 우울 에피소드에 대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망인은 자살하기 전까지 주기적으로 우울증 등의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갔습니다. 관련 사건에서 감정인은 항우울제, 항불안제, 수면제 등의 다양한 약물을 점차 용량을 증가시켜가면서 적극적으로 처방하였고, 망인 또한 이와 같은 치료에 열심히 순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울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어 자살로 이어지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망인은 2016년 8월 15일경 여동생에게 힘들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서 가족들이 2016년 8월 16일경 112에 신고를 하여 같은 날 경찰에 의하여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망인은 2016년 8월 17일에도 우울증의 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자살 사고를 의심케 하는 소견을 보여 의사가 입원을 권고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약만 처방받았습니다. 관련 사건의 감정이도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망인은 조현병이나 약물 중독 상태 또는 치매나 정신지체의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스스로 생명을 끊는다는 인식이나 의도는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중등도 이상의 우울증으로 인하여 심리적 고통을 느끼고 있었을 것이고, 자살로서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충동이 강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망인은 2016년 8월 19일경 모텔에 투숙하여 소주 2병을 마시고 처방받았던 약을 다량 복용하였습니다.
술과 함께 위약들을 먹으면 심각한 진정작용과 중추신경계 억제작용을 약화시켜 판단력 장애, 충동조절 장애, 이성적 사고 및 판단력 장애를 유발하여 자해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망인은 자살 당시 판단 능력에 저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망인은 자살 직전 망인의 남동생에게 형 갖게 4천만 원 지분이 있어 캐디랑 정리하고 엄마하고 장사해 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스스로 목을 매어 자살하였습니다. 그러나 망인이 남긴 메시지 내용은 자신이 투자한 지분 정리를 가족들에게 부탁하는 간단한 정도의 내용에 불과하고 망인의 자살 방법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에게 상당한 정도의 의사 능력이나 자의적인 판단 능력을 요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망인이 2014년 5월경부터 6개월 내에 피고와 4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위 보험계약은 망인이 우울증 치료 및 이혼하기 전에 체결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로부터 최소 20개월 전에 체결된 것일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의 보장 내용도 다릅니다. 또한 망인이 사망 전에 보험설계사인 S에게 자살할 경우 보험금 지급 여부를 문의한 사실 또한 앞서 본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보험설계사 S가 자살의 경우 망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보험금 지급을 받기 위해 자살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동일한 사실관계의 판결문 우리 강의 1424회를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회사는 수익자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